자, 오늘 볼 부분은 콜라주 형식의 사진을 활용하여 글쓰기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지는 부분이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글을 한번 써보러 가볼까요? 글을 쓰실 때는 위쪽에 이 상단 부분에 내 메뉴에 글쓰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목 부분을 클릭하시고 이 제목에다가는 제주 금오름에 가다 라고 저는 적을게요. 물론 블로그를 어느 정도 쓰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그냥 다른 포스팅을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본문 영역을 클릭해보면 마찬가지로 커서가 이렇게 생기죠. 옆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하나 생겨 있을 텐데 이 메뉴를 눌러보시면 사진이나 스티커, 구분선, 인용구를 쉽게 넣을 수 있게 창이 뜹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진을 넣을 것이므로 사진을 클릭할게요. 여기 위에다 제주 금오름에 가다 적고 여기 이제 본문 영역이죠. 여기 클릭해서 플러스 하고 사진. 자,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이제 누르시고 여기에서 이제 업로드할 사진을 고르는데요. 문서에 저희 쓱싹 스마트 스토어 있었죠. 저번에 다운받으셨던 거기 들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없으면 다른 사람이 받아놓은 거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목록에서는 업로드할 사진을 여행 2번을 골랐네요. 그럼 저도 여행 2번을 선택하고 열기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업로드 중이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계속 할게요. 삽입된 사진을 확인하고 이 사진 아래에 글을 적을 거예요. 자, 사진 아래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입니다.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좀 화면만 좀 키울게요. 내용은 만약에 타자가 좀 느리신 분은 다 적진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만 적으셔도 돼요. 자, 적으셨다면 다시 한번 옆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있어요. 이 플러스 메뉴를 눌러서 사진을 누를게요. 그리고 업로드할 사진, 이번엔 여행 6번을 골랐네요. 여행 6번을 선택하고 열기 해보면 사진이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업로드 되어 있을 때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흰색 네모가 보일 거예요. 이 흰색 네모가 조절점인데요. 이 조절점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됩니다. 이때 끌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정렬이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가운데 놓겠다 하시면 여기 위에 사진이 눌려 있을 때 위에 이렇게 단축 메뉴가 떠요. 여기서 첫 번째 있는 이게 정렬 방식이고 한번 클릭하면 가운데 정렬, 또 한번 클릭하면 오른쪽 정렬, 이렇게 정렬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이렇게 배치해 보세요. 이번에도 이 사진 아래에다가 내용을 좀 적을 겁니다. 지금 내용은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적을 건데요. 이 내용은 대략적으로만 적으셔도 되고 딱히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많이 오면 문화부였던
있었던 곳이 지금은 메말라 흔적만 남아있다. 그래서 오름을 다시 오르면 제주 평야의 전경이 펼쳐진다. 원래 이렇게 적혀 있기는 한데 내용은 대략적으로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다시 사진을 또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번에 지금 메뉴 보시면 여기 플러스 메뉴에 사진, 아까랑 똑같이 메뉴에 사진 눌러서 클릭한 후에 업로드할 사진 2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마 여행 5번하고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땐 그냥 여행 6번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여행 5번, 6번 이렇게 선택할게요. 이거 선택하실 때 첫 번째 그림은 그냥 클릭하면 되고 두 번째 그림은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림 2장을 같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기에 보시면은 사진이 이렇게 어떻게 첨부할 것인지 첨부 방식을 띄우라고 고르라고 뜨죠. 여기서는 예제에서는 콜라주를 골랐네요. 그래서 콜라주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2장의 사진이 배치가 돼서 업로드가 될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사진 2개가 들어왔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콜라주로 넣었을 때는 이렇게 글자 적었던 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옆트임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옆트임하고 싶지 않고 글자에 맞춰서 놓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제 사진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콜라주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면 위에 이런 메뉴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얘가 옆트임이고 그 옆에 있는 이 부분이 문서 너비예요. 그래서 이 문서 너비를 클릭하면 이렇게 문서 너비에 맞게 조절이 됩니다. 자, 발행하실 때는 오른쪽 위에 녹색 버튼 발행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고 카테고리를 골라요. 여기서는 여행을 떠나요에다가 넣었으니까 저는 여행을 떠나요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카테고리를 저번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주신 분들의 경우는 그냥 아무 카테고리나 본인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골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아까 또 얘기했듯이 책대로 했으니까 똑같은 카테고리를 고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개 설정은 당연히 전체 공개. 발행은 댓글, 공감, 검색 모두 켜져 있는지 보시고 만약에 이게 꺼져 있었다면 켜놓고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하면 다음번엔 얘가 다 이렇게 켜져 있는 채로 기본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밑에 태그 편집에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제주 엔터, 금오름 엔터, 여행 엔터 또는 띄어쓰기 하셔도 돼요. 제주도 여행 엔터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고 밑에 여기 발행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 이렇게 포스팅이 발행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적을 때는 보통 아무 블로그나 보셨을 때 사진, 글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글하고 사진만 올리시는 것보다 동영상을 블로그 안에 넣는 게 이 포스팅이 좀 더 점수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좀 더 유리해지기도 해요. 또 동영상을 넣게 된다면 그 동영상을 보느라고 또 시간이 지체를 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블로그에는 체류 시간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체류 시간을 그만큼 끌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넣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동영상을 삽입해서 글 쓰는 부분을 할 거예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내 메뉴에 글쓰기 눌러주세요. 내 메뉴에 글쓰기. 자, 그 다음 제목을 적을게요. 제목 부분을 클릭한 후에 예제에서는 겨울바다에 취하다 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목을 적을 때 그냥 이렇게 제목만 적지 않고 제목 부분에 커버 이미지를 넣어서 예쁘게 꾸며볼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이 제목 적은데 위쪽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 모양이 있어요. 이 그림 모양이 내 컴퓨터에서 배경사진 첨부예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제목 배경으로 업로드할 사진을 선택합니다. 예제에서는 여행 17번을 골랐죠? 선택하시고 열기 해주세요. 그럼 업로드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위치 이동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내가 예쁜 부분으로 맞춰서 위치를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이 돌 부분이 마음에 든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확인하면 이렇게 꾸며져서 보이겠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위치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로는 64페이지 4번인데 여기 밑에 부분, 내용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까 전처럼 커서가 생겨요. 이때 스티커를 한번 넣을까요? 여기 스티커 클릭.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골라주시면 되세요. 지금 이 그림 중에서는 여기 있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없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챌린지 때문에 받아놓은 거라서 있는 거고, 아마 요 앞에 있는 얘네들이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있을 겁니다. 어쨌든 스티커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 주세요. 여기 토끼 그림은 옛날에 있었던 거라 지금은 사라져서 없어요. 그래서 토끼 그림 말고 뭐 고양이나 뭐 강아지나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스티커를 한번 골라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스티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스티커가 들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삽입된 스티커를 클릭해 보시면 위쪽에 정렬 방식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왼쪽 정렬되어 있지만 한번 눌러서 뭐 가운데로 맞춘다든지 또 누르면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스티커의 위치도 내가 원하는 데에다가 둘 수 있어요. 자, 스티커를 넣으신 분은 밑에 한번 클릭해서 커서 놓도록 하죠. 글쓰기 도구 중에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여기 세 번째, 그쵸? 자, 여기 동영상 누르시고 동영상 추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우리 예제 파일 받은 거 중에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여행 비디오 요거 선택해 주시고 열기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동영상이 올려져야 되기 때문에 업로드 진행 중이라고 뜨고 있을 거고요. 이따가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거든 여기 대표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뜰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앞에 즉 동영상이 플레이 되기 전에 보일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여기 있는 거 말고 새로 맞춰서 넣을 거야 라고 한다면 미리 캔버스에서 제작해서 직접 넣으셔도 돼요. 자, 어쨌든 대표 이미지는 조금 이따 골라보고 제목 부분에 보면 별표가 있죠. 이 별표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보나 태그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블로그에서 좀 더 노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시는 게 맞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 넣어도 일단 들어가지긴 하겠죠. 근데 제목엔 별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제목은 필수사항이니까 간단히 넣어볼게요. 예제에서는 66페이지 8번에 제주 함덕해수욕장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래서 제주 함덕해수욕장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끝까지 되거든 이쪽에 이미지가 뜰 거고요. 그럼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 완료 누를 거예요.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서 이쪽에 대표 이미지들이 떴죠. 그러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대표 이미지를 하나 고르신 후에 완료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떠 있을 거예요. 아직은 편집 상태라 눌러봤자 플레이는 되지 않지만 발행을 한 후에는 플레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행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위에 발행 버튼을 누르시고 카테고리는 여행을 떠나요로, 그리고 태그 편집에다가는 제주 엔터, 함덕해수욕장 엔터, 여행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행은 그냥 현재 발행으로 발행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발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런 후에는 동영상을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발행까지 해보시고요. 68페이지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하여 글쓰기 라는 부분을 볼 거예요. 우리가 동영상을 모두 다 잘 찍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포스팅에 맞는 동영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한 만약에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가져와서 보이게 하면 좋겠죠. 그럴 때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해서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1번에 보니까 유튜브를 입력해서 찾아갔네요. 그러면 요 위쪽에 새 탭 하나 누를게요. 여기 새 탭 이렇게 눌러서 네이버에 유튜브라고 쳐서 들어가 보죠. 유튜브.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검색란에다가는 검정콩 요리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면 검정콩 요리에 대한 동영상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는 많이 검색을 해봤을 거라 생각을 한다면 여기까지는 아마 쉽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에 올리고자 하는 동영상 하나를 골라 볼게요. 저는 요 단백질 음식 요걸로 그냥 할 건데, 이 영상을 선택을 해보면 광고가 먼저 가볍게 나오고 그 다음 동영상이 나오는 거죠. 두유를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영상을 이렇게 좀 골라주세요. 영상 틀릴게요. 영상 아무거나 뭐 꼭 요거 아니어도 돼요. 하나 고르셨어요? 이제 넘어가도 되겠어. 일단 하나 골랐어요. 건너 뛰기 해도 돼요? 네. 안 건널 때도 고민은 되는데 지금 멈춰놓을까요? 꼭 멈춰놔야만 한다는 아닌데 시끄러우니까. 지금은 뭐 스피커가 없으니까는 조용한데 스피커가 있으면 계속 시끄럽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멈춰놓은 거고, 공유라는 버튼 눌러서 복사. 그러면 링크를 클립보드에 복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네요. 자, 우리가 새 탭을 열어서 창을 띄운 거니까 위쪽에 보시면 우리 그 블로그 있을 거예요. 우리 블로그로 다시 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내 메뉴에 글쓰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을 적을 수 있게 이렇게 또 창이 떴죠. 자, 제목에다가는 검정콩으로 만난 요리하기. 적으셨다면 아까 전처럼 여기다 커버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내 컴퓨터에서 배경사진 첨부, 그리고 배경으로 깔고 싶은 사진, 예를 들어 뭐 건강 7번이면 건강 7번을 열기 해주시면 조금 기다리면 배경으로 이렇게 제목 배경이 깔리겠죠? 자, 배경 이렇게 깔렸어요? 그럼 이제 내용 본문 부분을 클릭하시고 간단하게 한 줄 적을게요. 첫 번째 요리로 유튜브에 검정콩으로 두유 만들기를 따라해 본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유튜브에 동영상을 붙일 건데요. 71페이지 7번 보시면 돼요. 글쓰기 도구 중에 링크라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복사해 놨던 클립보드에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기다리면 이렇게 떠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유튜브의 영상이 바로 들어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출처랑은 다 여기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출처를 남겨주시면 더 좋고, 아니어도 어차피 여기 영상이 뭐 저작권을 뭐 여기로 가져온다고 해서 침해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 편하게 쓰시면 돼요. 72페이지 9번. 지금 연결된 동영상은 아직 편집 모드이기 때문에 실행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떴는지 확인하셨다면 오른쪽 위에 발행을 눌러볼게요. 카테고리는 예제에서는 건강을 지켜요로 놓고요. 태그 편집에 검정콩, 엔터, 건강, 엔터, 검정콩 요리, 엔터, 검정콩 두유,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태그가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발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제 이렇게 발행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발행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유튜브의 영상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빠르게 싹 강하게 센 탑센 검은 콩을 이용해서 이거는 두유를 유튜브에서 만들 겁니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시중에 때문에 그 파는 오히려 이 뒤에는 사람도 이런저런 좀 뭐 좋은 점은 첨가물들 유튜브에서도 들어간다고도 하고, 이렇게 재생이 또 돼서 보이게 무첨가 되니까. 두유가 그닥 또 먹었을 때 우리 입맛이 안 입장에서는 맞는다 일단 이 하시는 분들 영상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은 7분 집에서 22초잖아요. 그러면 7분 22초 동안에 우리 블로그 안에서 머무르게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을 올리면 그런 부분에서 체류 시간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 유튜브에 영상을 가져오시거나 우리가 동영상을 직접 집어넣거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가져오는 부분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았고요. 이번엔 73페이지,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요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블로그 글쓰기로 자신이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올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선화, 이혜인의 수선화가 들어있네요. 그럼 내가 글을 쓸 거니까 내 메뉴에 글쓰기, 그리고 여기 제목에다가 클릭한 후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적겠죠. 그리고 요 밑에 내용 부분을 클릭하시고 인용구 넣을 거니까 인용구. 이 중에서는 예제대로라면 포스트잇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선화, 출처 입력은 이혜인,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원래 혼자서도 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 부분으로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자, 글감은 지금 우리가 수선화 그림이 없으므로 여기 글감에 누르면 사진에서 검색어를 수선화를 쳐보시면 사진이 여러가지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200원 여기 적혀 있는 건 돈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빼고 마음에 드는 사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고르면 이 언스플래시라는 곳에서 사진이 가지고 와졌죠. 이 밑에다가 이제 글 적어 볼게요.
내용은 이렇게 적혔고요. 범위 잡아서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면 글은 다 완성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셔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웃이라는 거를 이제 좀 우리가 배워볼 건데, 다른 블로그와 서로의 글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이웃 기능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처음 우리가 블로그를 글을 적을 때 블로그에 방문자는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방문자가 확확 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블로그의 지수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정확도랑 그리고 신뢰도 그리고 인기도 이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인기도 부분을 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블로그의 이웃이라는 관계이기도 해요. 간단히 말하면 이웃에는 이웃과 서로 이웃이라는 관계가 있는데요. 79페이지를 잠시 볼까요? 이웃은 인터넷의 즐겨찾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블로그를 그냥 내가 즐겨찾기 해놓겠다. 요게 이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웃의 글은 나는 이제 이웃의 글을 만약에 볼 수 있겠지만 나의 글은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에 관심이 있어서 즐겨찾기 했다. 요런 정도. 그러니까 팔로우와 같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서로 이웃은 뭐냐면 상호 교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서로 이웃을 요청해서 수락을 받아야 되고 서로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서로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서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살펴보면서 우리끼리는 서로 이웃으로 가입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거거든요. 자, 일단 블로그 탭으로 와볼까요? 네이버에 가셔서 블로그 이렇게 누르시면 블로그 탭에 와질 거예요. 이 위쪽에 보시면 블로그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글을 찾을 수도 있고 블로그를 찾을 수도 있고 별명이나 아이디를 찾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블로그를 찾겠다 하면은 블로그라고 해놓고 여기다 이제 블로그 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뉴스의 블로그 이렇게 쳐보면 뉴스의 블로그가 바로 이렇게 찾아져서 나오죠. 근데 뉴스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별명하고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프로필 창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웃 추가라고 보일 거예요. 그럼 이웃 추가를 눌러서 우리가 서로 이웃으로 맺으시면 됩니다. 자, 이웃은 그냥 추가하는 거죠. 그렇지만 서로 이웃으로 눌러 놓으면은 신청으로 바뀌어요. 즉, 이웃은 그냥 우리가 추가하고 끝나는 그런 관계지만 서로 이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서로 이웃으로 맺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어디다 추가할 거냐, 추가할 그룹 고르게 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뭐 나눠서 설정하실 거면 그룹을 추가해서 나눠 두셔도 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면 그냥 밑에 신청 메시지를 그냥 적으시면 돼요. 신청 메시지는 그냥 서로 이웃 신청합니다 또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 적을게요. 자, 그리고 다음 누르면은 서로 이웃으로 신청이 되겠죠? 그러면 벌써 서로 이웃이 된 거는 아니고 이 유스님께서 제 서로 이웃 글을 보고 거기서 수락을 누르게 되면 서로 이웃으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블로그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기다가 이응이에요. 이렇게 적으면 블로그가 찾아와지죠. 그러면 눌러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프로필 창에 이웃 추가 하고 서로 이웃으로 신청합니다. 그러고 여기다 신청 메시지를 적으면 돼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일단 이웃 추가해서 서로 이웃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LMK 여신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찾아서 이웃 신청하실 때는 프로필 창 밑에 이웃 추가 있으니까 그거 눌러서 들어가셔서 서로 이웃 추가하면 돼요. 서로 이웃 신청. 뭐 멘트는 그냥 편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니까 신경 뭐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미 서로 이웃이네요. 네. 자, 이렇게 서로 이웃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잘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시고요. 일단은 서로 이웃 관계를 다 맺었다면은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여기에 서로 이웃 신청 들어온 게 보일 거예요. 여기를 눌러서 서로 이웃 들어온 사람은 수락 아니면 뭐 거절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서로 이웃이 됐다면 이 부분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의 새 글을 바로 블로그 탭에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제 서로 이웃을 신청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이웃 새 글에 여러분들의 글들이 뜰 겁니다. 뭐 이 공룡하우스 씨는 엄청 많이 올리네요. 12분 전, 1분 전, 23분 전. 예, 저의 어떤 이웃인데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보면은 이런 싱글 오토바이 막 이런 거 막 올리고 있죠. 근데 보면은 이분 올리는 게 보면 상품명, 상태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올리고 계세요. 사진 쫙 올리고 많이 올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열심히 올리시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만약 이분이 올리는 형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예전에 그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템플릿 있죠?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사진이랑 그리고 그 제품만 바꿔서 올리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올리시는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들어온 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눌러주거나 댓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 해당 블로그로 들어와서 댓글을 적을 수 있게 이렇게 뜨죠. 우리 어떻게 친해졌더라? 음악 때문인가? 게임? 운동하다가? 아니, 밀키스! 부드럽게 밀려드는 내적 친밀. 너도? 나도! 밀키스! 네, 이런 글을, 이런 노래를 주로 들으신다고 아마 올려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내가 만약에 댓글을 달겠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적고 등록하시면은 댓글이 달려지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멘트 남겨볼게요. 이렇게 해서 등록하면 등록이 되죠. 그래서 이런 글들에 우리가 공감을 눌러줄 수 있고 댓글을 적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이 되어지면서 블로그의 이웃 부분의 점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 사진은 좀 특이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동영상이 아니라 대표 사진을 움직이는 GIF로 설정을 했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일단 더 눈길을 끌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더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화질이 GIF의 경우는 JPG나 PNG처럼 화질이 좋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 일단 단점보다도 장점은 바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생동감 있게 표시해 줄 때 좋죠. 그래서 이렇게 글도 좀 읽어보시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가져왔네요. 그쵸? 맛있겠다. 육즙 봐. 그래서 이런 영상 같은 게 올려져 있으면 그 영상을 보느라고 더 시간을 지체하기도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블로그 하실 때 영상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바베큐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이 됐다고 하네요. 간단하게만 멘트 달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공감을 누르거나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소통을 하고 같이 또 보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방문자가 늘고 그 다음에 본 포스팅을 또 들어와서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방문객도 늘게 되겠죠. 그러면서 블로그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이 방문했던 사람이 또 와서 읽기도 하네. 재방문하기도 하고 읽는 시간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나네. 이렇게 본다면 내 블로그의 지수가 그만큼 인기도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블로그 지수를 올리실 때 이런 서로 이웃이라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약간 품앗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품앗이 하시는 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네이버 카페로 잠깐만 가볼까요? 네이버 메인에서 카페. 여기 카페 글쓰기 부분에다가 이웃이라고 적고 보시면요. 전체 글 말고 카페 명을 보시면 블로그 이웃 늘리기 카페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맨날 만든다 해놓고 저도 카페를 안 만들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카페에 들어가셔서 품앗이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냥은 하실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 블로그에 우리가 글을 적기 위해서는 등급이 필요합니다. 아마 가입을 바로 한 상태에서는 신입이라는 등급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게시글 이제 댓글을 10번 적으면 준회원, 그리고 게시글 10개에 댓글 50개, 그리고 방문은 3일 정도를 들어오게 된다면 정회원, 이런 식으로 등업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가셔서 정회원이 되고 나서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웃 맺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죠. 서희추 3일, 뭐 1일 3개. 만약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늘 하루만 해도 굉장히 많이 글을 올리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N자가 뭐냐면 새 글이거든요. 24시간 안에 들어온 글. 보면은 이렇게 이웃을 맺기 위해서 서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한번 제가 꼬꼬마님네 한번 게시글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답방 무조건 가요, 소통하고 지내요 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끼리의 그런 소통, 이런 게 되게 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블로그를 만약에 이렇게 눌러서 제가 보면은 이분이 이제 올리고 있는 블로그의 글들을 제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서로 이웃도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게시판에 들어와서 보려면 일단은 그 조건을 만족해야만 들어가서 볼 수가 있기도 하고 또는 내가 글을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카페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고 좀 활동을 좀 하셔야만 합니다. 일단은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가입은 쉬워요. 어떻게 돼 있냐면 등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성실 블로그가 되려면 게시글 3개에 댓글 10번만 적으시면 돼요. 일단 성실 블로그까지만 되더라도
등업이 돼서 우리가 글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실 블로그 단계가 된 후에는 여기도 블로그 친구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아까 그 파블로보단 조금 덜 유명하다 보니 아무래도 게시글이 많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여기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서희추해요 많이들 얘기하죠. 그쵸?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띄워놓고 클릭을 했을 때 들어가서 그 블로그의 글들을 보거나 이웃 추가를 할 수 있게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간다면 유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 블로그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 고객은 아니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한테 그만큼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할 거고요. 만약에 서로 이웃 추가를 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블로그의 지수를 높인다면 내가 글을 적을 때 좀 더 상위에 오랫동안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초반에는 이런 팔로우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이웃만 추가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이웃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추가한 이웃이 내 블로그, 그러니까는 이 블로그 탭에서 글을 쓸 때 이웃의 새 글에 이렇게 뜨지만 내가 글을 쓴 거는 별로 없으면은 내 글은 여기 이웃의 그 새 글에 뜨질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꾸준하게 글을 적는 게 일단은 제일 필요하고, 꾸준하게 글을 컨텐츠를 적으시면서 서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블로그의 그런 지수도 금방금방 좀 늘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블로그는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함이니까 그거 맞춰서 열심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5시 49분이니까요. 조금 쉬었다가 6시서부터는 모바일로 블로그 활용하기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자면 핸드폰에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좀 설치해 주세요. 쉬는 시간 동안에 설치하시고 로그인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